우리 지역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레고랜드 개발 사업으로 주목받았던 강원 중도개발공사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강원개발공사와의 통합이 문제인데요. 이번 시간 이 문제 들여다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정재웅 강원도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토크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정말 무겁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오늘 하여튼 속 시원하게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부터 드릴게요. 강원 중도개발공사, 이른바 GJC죠.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좀 이해를 하고 시작할 건데요. 네. 중도개발공사 어떻게 출자해서 어떻게 시작한 기관인가요? 네, 이 영국 멀린사와 그 레고랜드 파크 조성 사업을 강원도와 이제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된 사업인데요. 이 12년도에 특수목적법인 LL 개발로 시작이 됐습니다. 중간에 이제 명칭이 변경됐지만요. 그리고 강원도는 98억의 현물 출자를 했고 지분은 약 44%를 점하고 있는 그 회사입니다. 레고랜드 이제 들어올 당시에 이제 만들어진 기관인데 이제 원대한 목표를 안고 시작했는데 좀 결과가 안 좋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결론적으로 지금 중도개발공사의 상황은 좀 어떤가요? 이 지속적인 재정난에 시달렸습니다. 이게 뭐 문화재 발굴 사업의 지연, 또 부동산 경기의 침체,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자가 늘고 또 부채가 점점 늘어나면서 유동성이 아주 최악으로 몰린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럼 막대한 부채를 안게 된 배경은 이제 문화재 발굴 지연과 경기 침체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뭐 다른 이유도 더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그런 것들이 주 요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춘천시에서 뭐 협조 관계랄까 이런 것들이 좀 매끄럽지 못했어요. 땅의 어떤 공부 정리 이런 것들이 지체되면서 기계약됐던 토지들이 매각이 취소되고, 또 중도금 반환, 계약금 소송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이 막대한 부채를 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내몰린 거죠. 예. 그렇다면 지금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중도개발공사 회생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일단은 중도개발공사는 멀린사와의 그 강원도와의 총괄협약 MDA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강원도는 GJC에 대해서, 중도개발공사에 대해서 자금 조달이나 재정 지원을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GJC가 영업을 잘 못해가지고 도산하는 그런 상황들을 막아야 되는 의무가 강원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생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작정 어떤 상황에서도 도 재정을 쏟아부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생 가능성은 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 도에서 이 중도개발공사와 강원개발공사를 통합하겠다고 밝혔잖아요. 네. 이제 강원도가 이와 같은 선택을 한 이유를 도의원들께 이제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네. 좀 어떤 이유였나요? 일단은 제 판단으로는 22년도 김진태 도정이 들어오면서 GJC에 대한 법원 회생 신청을 발표를 했어요. 그 바람에 온 국가 경제를 들썩거리게 만들 정도로 평지풍파를 일으켰는데, 이것이 중도개발공사의 어떤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이 땅 매각이 없이는 자금 조달이 안 되는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더 가속화시켰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가 이 통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은 도가 재정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첫째.
두 번째는 GJC의 대외 신인도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GJC는 강원도에 대한 부채를 이 차제에 탕감할 수 있는,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이 통합 논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을 도에서는 하고 싶어 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중도개발공사의 문제를 떠안을 강원개발공사 역시 좀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고 이 문제도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네. 일각에서는 통합할 경우에는 동반 파산할 우려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에서는 통합을 하는 것이 뭐 손해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GJC는 일단 파산의 자유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조목조목 따져봐야 되는데 GJC를 지속할 경우에는 27년까지 1,800억 원이라고 하는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야 된다라고 도는 밝히고 있고, 근데 통합을 하게 되면은 약 3천억 원에 이르는 강원도 부채를 탕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참에 소액 주주들을 갖다가 정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원개발공사가 이런 부실한 중도개발공사를 떠안았을 때에 강원개발공사도 지금 3천억이 넘는 부채를 안고 빚을 내서 행정복합타운 사업을 지금 벌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강원도가 1,600억 원이라고 하는 현물 출자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중도 관광지 개발 사업을 떠안아서 하려면은 500억 원어치의 현물 출자를 또 받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강원개발공사도 강원도의 공유재산을 현물 출자받아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와중에 이 두 개의 부실 공사가 합쳐졌을 때에 걱정거리가 2배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강원도의회에서도 이 통합안에 동의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배임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아주 걱정거리가 태산입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을 때 GJC가 파산의 자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뭐 GJC 파산할 경우에 피해 규모가 4천억 원이다 뭐 이런 얘기는 어떻게 추산되는 걸까요? 그거는 이제 손해배상, 또 대입연재해준 2,050억 플러스 또 여기에 이자, 또 현물 출자한 부분 다 합쳤을 때의 금액을 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머린사로부터의 레고랜드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 4일 도에서 이제 설명회를 개최했고 의원님도 이제 참석하신 걸로 아는데 네. 그날 이제 설명회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통합 논의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게 저희 소관 상임위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료도 부실하고 정부가 부실한 자료를 갖다가 제출하면서 그것도 페이퍼로 제출한 것도 아니고 프레젠테이션만 했는데 이거 가지고 의원들이 이해를 하고 통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달라고 했을 때에 의원들은 그걸 수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상임위원회별로 설명을 하고 나중에 전체 의원들 대상으로 다시 통합 보고하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이렇게 수정해서 자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근데 결론적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진 원인은 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도지사를 비롯한 지휘부에 좀 이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인식이 좀 너무 안일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부실한 자료를 내도 또 다수 의석이 자당 소속 의원들이다 보니까 이거 그냥 별 문제 없이 동의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안일한 문제의식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추가로 상임위원회 보고를 저희가 받았는데 그 자료 역시도 누락된 부분들이 많고 GJC의 강원도 관련 부채 내역이 지금 한 약 1,000억 가까이 갭이 생깁니다. 이 1,000억 가까이를 보고해서 누락하고 있어요. 결국 이랬을 때 마지막에 채무를 탕감하는 동의안을 도의회에다가 제출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도의 땅 가치에 대한 중도개발공사와 강원개발공사의 인식차가 있습니다. 중도개발공사는 감정가로다가 계상을 하고 있고 강원개발공사는 사업성 평가 금액으로다가 계상을 하고 있는데 이 금액 차가 약 591억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591억의 차액은 다시 얘기하면 중도개발공사에서 강원개발공사로 헐값 양도한다라고 하는 논란을 피해갈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것도 또한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고 또한 배임 문제가 또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중도의 값을 땅값을 매겨서 중도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하중도 소유권을 이제 강원개발공사에 넘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 두 공사의 통폐합은 자산이 부채보다 1원이라도 많아야지만 통폐합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관련 김진태 지사가 부임 초에 발표했던 발언 때문에 2,050억이라고 하는 대변제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강원도 관련 부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3천억 원에 가까운 정확하게 2,974억입니다. 2,974억을 면제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강원개발공사와 통합이 불가능해요.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부채는 도민의 혈세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구상 채권을 확보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도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강원개발공사로 중도개발공사를 넘겨도 이거는 넘긴다는 얘기는 영업의 양수도 문제입니다. 네. 중도개발공사의 관광지 개발 사업을 다 포기하고 접는 게 아니고 그 영업권을 강원개발공사로 넘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얻는 수익을 통해서라도 강원도가 이 면제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상 채권을 확보한 후에 면제 동의안이 들어와야지 않는가 이런 판단입니다. 네. 그 이제 빚을 탕감해주고 뭐 이런 부채 과정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배임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도에서는 오히려 합병하지 않는 것이 배임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좀 단견인 걸로 저는 인식을 합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상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다시 얘기하면은 일은 도가 저질러 놓고 책임은 의회 보고 져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법 감정상 도나 도의회가 이 문제를 동의해서 처리한다고 했을 때는 이건 도민들이 봤을 때는 둘 다 배임이다. 이런 인식들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의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도는 그런 반론을 제기할 겁니다. 이거를 면제 안 해주면 더 큰 손실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는 27년까지 1,800억을 재정 투자하면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중도개발공사로. 하지만 중도개발공사를 영업양수도에서 통합할 때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3천억에 가까운 도 재정을 면제 탕감을 해줘야 된다. 그 어떤 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그죠? 그 3천억의 탕감만이 아니라 강원도는 사업을 더 할 수 있게 500억의 현물 출자를 또 강원개발소에 해야 되고, 또 땅값을 헐값에 양도하는 차액, 이 차액만큼 강원도는 중도개발공사는 손실을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 비용을 다 합치면은 약 4천억 원에 가까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용으로 따졌을 때 이 강원도가 설명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다. 방금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네. 이제 통합을 하는 게 더 약간 비합리적으로 느껴지는데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면 그런데 이제 도에서는 왜 그럼 통합을 추진한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신뢰도 저하 때문에 중도개발공사로는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더 재정 여력이 없습니다. 그 신뢰로 국가 재정이 열악해가지고 지금 세수가 결손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방 교부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강원도는 도청사 이전 신축 사업을 벌려놨어요. 이게 5천억이 들어갑니다. 5천억에 대한 재원 조달 계획이 지금 없어요. 그런데 지금 중도개발공사에 1,000억이 넘는 돈이 투입돼야 되는 당장의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신뢰도가 저하된 중도개발공사를 이참에 강원개발공사로 영업 양수도 해가지고 강원개발공사를 통해서 사업을 하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강원도 관련 채무 아까 2,974억 원을 탕감할 수 있는, 면제할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솎아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아까 제가 파산할 자유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은 강원도가 책임지고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만큼의 재정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강원도가 희망하는 대로 로드맵대로 진행이 돼줄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이것이 안 됐을 때에는 강원개발공사가 빚을 내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안 됐을 때는 또 알펜시아 제2의 알펜시아 사태를 재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 또한 도의회 입장에서는 엄청난 큰 부담이고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해 볼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의원님 못다한 말씀 있으셨거나 인사 네.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게 이번 중도개발공사와 강원개발공사의 통폐합 과정이 정말 도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의 본래의 기능인 비판과 견제, 대안 제시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에 좀 초심을 잃지 않고 정말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의회의 모습들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만이 도민들이 제 역할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박수도 보내주고 응원의 목소리를 많이 내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삼선 의원으로서 이 GJC와 GD의 이 통합 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강원도가 강원개발공사를 통해서 행정복합타운 사업을 1조에 가까운 비용을 투입해서 벌이려고 하는데, 사실은 국가재정 상태나 부동산 경기의 시장 상태를 볼 때 이 부분은 이 지점에서 잠시 멈추는 것이 중도개발공사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강원도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켜봐 주시고 목소리를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재웅 강원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